식품, 바로 물입니다. 물은 혈액의 주성분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 공급하고 노폐물이나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겨울철 카페인 함량이 많은 커피나 차의 섭취가 많아지면서 절대적인 물 섭취량이 줄어들고 여름보다 겨울철에 탈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탈수가 오래 지속될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노년의 근력 감소 등 만병을 유발한다는데요. 오늘 인제대의대 가정의학과 박현아 교수, 동국대 한의대 사상체질과 배효상 교수, 한명숙 요리연구가와 함께 겨울철 내 건강을 지키는 물 선택 요령부터 물 똑똑하게 섭취하는 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5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요새 기온이 좀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날씨도 추워지고 또 게다가 요즘은 미세먼지도 많아지면서 주변에 감기며 비염 앓으시는 분도 많고요. 추워지면 어르신들이 을에 손발이 차진다, 저려진다 하면서 수족냉증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튼 보면 잔병치레가 많은 요즘인 것 같고 저만 해도 평소에는 좀 안 그랬는데 올해는 감기를 한 2번 앓았어요. 잘 안 나가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한 번 감기가 오면 참 안 떨어지던데요. 이렇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계절, 참 어머니들 하는 생각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뭔가 좀 좋은 걸 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은 기본에 있다고 하죠. 오늘의 주제, 물에 그 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 지금 나 물로 보니? 나 물로 보지 말어. 이 얘기를 한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물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팔팔 끓고 있는 이 건강수를 보면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우리의 어머니 생각이 나죠. 1년 365일 항상 냉장고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던 그 보리차. 몸에 열만 조금만 난다 하면은 어머니가 앞에 딱 대령해 주시던 보리차. 목이 아프다 그러면 도라지차가 준비됐고 감기가 왔다 하면은 바로 생강차, 쌍화차가 늘 제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는 항상 물이 참 준비가 돼 있는데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살도 물살입니다. 아니 저도 어머니께서 끓여주셔서 보리차며 이런저런 먹었지만 저는 이렇게 또 살이 안 찌는 거 보면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네. 이제 물에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다. 이거는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건데요. 박 교수님 오늘 주제가 겨울철에 탈수가 병을 부른다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사실 땀도 많이 흘리고 탈수가 일어나는데 겨울에 이 탈수 때문에 병이 와요? 바로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여름에는요, 날씨도 덥고 땀도 많이 나시니까 알아서 물을 챙겨서 드세요. 맞아요. 그리고 열사병도 걱정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드시는데 겨울에는 날씨가 춥고 땀도 안 나니까 챙겨서 드시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탈수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난방을 하시면은요, 집안의 습도를 높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부에서 또는 호흡기에서 계속 수분을 우리가 뺏기고 삽니다. 네. 또 겨울에 따뜻하기 위해서 차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커피도 따뜻하기 위해서 많이 드시죠. 네, 이런 음료수들이 또 우리 몸에서 수분을 가지고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겨울철 역시 여름철 못지않게 탈수 위험이 높은 계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철에만 물 챙겨 먹을 생각을 했는데 겨울철에도 역시나 중요하게 물을 챙겨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예. 이렇게 겨울철에 나도 모르게 탈수가 계속되면요, 정말 여러 가지 질병을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겨울철 탈수가 만병을 부른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끈적해지는 혈액, 심근경색, 뇌졸중을 부른다고요? 오. 네, 맞습니다. 우리 몸속에 이 수분 같은 경우는요, 나도 알지 못하게 매일 땀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대변 같은 것으로 바깥으로 일정량이 배출하게 되죠. 이렇게 배출됐던 수분 자체를 매일매일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보충하는 것이 적게 되게 되면요, 우리 몸속의 수분 자체가 매우 적게 되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농도가 진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의 농도가 진하게 되면 몸속에 있는 혈액이 우리 몸속에 돌 때 한 바퀴 돌 때 약 30초, 속도로 치면은 210km를 한 시간에 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이렇게 빠르게 도는 혈액 자체가 끈적해지는 것으로 문제가 생겨서 순환이 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막히거나 터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쉽게 되고요. 네. 네. 뇌졸중이라든지 심폐소 같은 질병이 발생될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데 그러려면 피가 촉촉하게 수분기가 많아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탈수가 불러오는 질병 두 번째는 이겁니다.
노년의 근력 감소, 낙상을 부른다. 이게 물하고 넘어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생각을 잘 못하실 수 있는데 우리 국내 대학 연구팀이요. 65세 이상 3,656명을 대상으로 물 섭취량과 근감소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 보고를 했습니다. 근감소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하루 섭취량이 남성의 경우 약 4.4컵, 여성의 경우는 3.8컵으로 나타났는데요. 근감소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남성의 경우 5.1컵, 여성의 경우는 4컵으로 대비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수분 섭취량이 낮은 비율에 따라서 이 근감소증이 발생된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 남녀 각각 1.47배, 1.5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요. 노년에 이 수분 섭취를 매우 잘해주는 것이 건강 관리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전에 저희가 이제 근감소증 특집을 했었을 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단백질 섭취만큼 물도 섭취를 해주라 이런 맞아요. 말을 했던 게 예.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근육의 생성에도 큰 관여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수가 불러올 수 있는 질환, 저는 이것도 의외였어요. 만성 염증 그리고 만성 통증을 부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체내에서 수분이 부족해지면요, 우리 몸에서는 계속 괴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노폐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 노폐물의 농도가 농축이 돼서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터키에서 굉장히 극렬한 운동을 시켰어요. 시키고 난 다음에 한쪽에는 물을 좀 많이 주고요, 한쪽에는 물을 안 줬더니 물을 안 준 군은요, 물을 많이 제대로 먹은 군보다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근육 손상이 훨씬 커졌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수록 안 아프게 오래오래 장수만세 하려면은 이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네요. 근데 말이죠. 요즘 들어보면 이거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럴 때도 물이 필수 조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일기예보를 보시면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좋은 상태로 있죠. 그 이유는 비가 내려오면서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흡착하기 때문에 씻어내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기에도요, 점막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입과 코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점막에 촉촉하게 젖은 데 걸려가지고 씻어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일수록 물을 좀 많이 드셔서 내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주셔야 몸 안으로 들어가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내 몸에 맞는 물로 건강 챙기는 법 함께 알아볼 텐데요. 내 체질, 내 건강 특성에 맞는 건강수가 뭐가 있는지 기억해 두면 좋잖아요. 기왕이면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중요한 물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드셔야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제안하는 물 건강법. 첫 번째로 어떤 물을 마셔야 할지 알아볼게요. 예, 이런 물을 마셔라. 첫 번째, 영양소가 풍부하게 살아있는 물을 마셔라. 아니 사실 물 하면 우리가 그냥 생수, 맹물을 생각하고 맹물에는 아무 영양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서 물을 물로 보지 말라고 하죠. 우리가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죠. 물에는 바로 이 무기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무기질 중에서 여러분한테 많이 부족할 수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분 같은 무기질이 들어있는데요. 아니 뭐 들어있어봤자 얼마나 들어있으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지하수를 먹고 사는 동네들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칼슘이 영양제 한두 알 정도 안 먹어도 될 정도의 칼슘을 드실 수 있을 만큼 우와. 충분히 칼슘이 들어있는 데도 있고요. 마그네슘이라는 것이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마그네슘이 많은 지하수를 드시고 사시는 분들은 적게 드시고 사시는 분보다 실제로 심장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10% 내지 30% 정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가가 풍부한 물을 마셔라. 그럼 봉이 김선달이 팔았던 대동강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트에 가면 파는 생수라는 비싼 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이제 마트에 가면은 물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실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네랄이 굉장히 많은 물이 건강하고 좋은 물인 건 맞는데요. 씁니다, 먹으면. 부드럽게 목 넘김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허. 음식이랑 먹었을 때 음식 맛도서 쓰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을 가공할 때는 이 미네랄을 많이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워터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 이름값을 할 만큼 미네랄이 많은 워터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정수기 많이 쓰시잖아요. 물도 일단 정수를 하시면은요 거의 미네랄은 다 제거가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물이 영양학적 가치가 없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요 물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상의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마트 가면 물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많이 고민이 나요. 됐었는데 물은 그냥 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적정량의 물을 잘 챙겨 마시는 거에 의미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다들 어떤 물을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그냥 고소한 그리고 마시기 쉬운 보리차를 집에서 끓여 먹거든요. 예. 김승희 아나운서는 어떤 물 드세요? 저는 뭐 귀찮으니까 그냥 맹물, 생수 먹는데 마트 가면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꼭 사다가 그냥 물 마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드시는 거를 따라하면 왠지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 교수님. 예. 저도 집에 한명수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물을 만들어 주시면은 정말 행복하게 먹겠지만은 예. 사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저희 집에서는 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수기 물 열심히 먹습니다. 저랑 네. 똑같고. 예, 박 교수님은요? 저는 주로 결명자를 달인 물을 마시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님이 저를 달아주셨고 요즘 와이프가 챙겨주는데 이 결명자는요 눈을 좀 맑게 해주고 안구가 충혈된다든지 야맹증에도 효과가 좀 있고요. 또 혈압을 유지시켜주고 변비도 해소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안경을 쓰지 않고 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분 정말 궁금합니다. 한명수 선생님께서는 어떤 물 챙겨 드세요? 네. 저는 이제 계절마다 먹는 게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옥수수 수염 말렸다가 쭉 먹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김장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또 저희 집에 무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무말랭이 만들어서 차로 마시고 있거든요. 무말랭이 차. 네, 겨울무가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차로 드시면 약간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약간 좀 감기 기운 있을 때는 도라지하고 생강도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아니 드실 게 그렇게 없어서 무말랭이를 삶아서 먹어요. 맛있으시대요. 그러니까 고소하고. 근데 말씀 들어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이런 물 드시는 분도 있고 저런 물 드시는 분도 있고. 근데 궁금해요. 선생님. 진짜 그냥 생수 먹는 게 더 몸에 좋은지 아니면 굳이 이렇게 우려서 차로 먹는 게 좋은 건지. 사실 어떤 네. 것이 더 낫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물만 잘 챙겨 드셔도 수분 섭취량으로 해서 피로단지 이런 것들을 많이 덜어줄 수 있고 물 그 자체가 박 교수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충분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가 몸이 불편하시고요. 아프고 또 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기침하든지 이럴 때 도라지를 챙기시는 것처럼 체질이라든지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건강수를 즐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물을 챙겨 마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용식 선생님께서는 물보다는 음료나 커피를 즐겨 드신다고 해서 저희가 어제 하루 드신 음료를 한번 앞에다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아니 저는요 챙겨주세요. 물은 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밀가루로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여기 물은 물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요거 먹는 요것이 예. 바로 제가 섭취하고 있는 물입니다. 아메리카노 커피 3잔 하루에 3잔에다가 비타민 음료 3병, 비타민 음료, 에너지 음료 1병에 그다음에 자양 강장제 2병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예? 생수보다는 커피를 저 선호하고 그래서 음료수로 2리터 거의 채워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배부르실 것 같은데. 예? 배 안 부르세요? 그렇게 드시면? 더 먹어야지 부르죠. 요게 지금 아니 물로 먹으면 물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드셔도 돼요, 선생님? 물 대신에 말이죠. 네. 양으로는 2리터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물은 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인데 물이 아닌 것들은 뭔가 다른 게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 제일 뒤쪽 줄에 있는 아메리카노 커피, 그다음에 네. 힘내려고 드시는 음료수, 에너지 음료라고 하죠. 에너지 음료수에는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막 가슴도 벌렁벌렁 뛰시고요. 먹으면 곧장 또 화장실 가시고 싶으십니다. 소변 마려워져서. 그리고 그 앞줄에 있는 자양강장제, 그다음에 또 비타민 음료 이런 것들에는요 굉장히 당분이 많습니다. 달달한 맛으로 또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드시게 되면 혈당도 올라가고 살도 찌시는데 문제는 이제 그만큼 다른 걸 드시면 배가 불러서 그 다음 음식 식사량이 좀 줄어드는데 이 음료수는 들어가면 쭈루루 위에서 곧장 장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저걸 드신다고 그 다음 식사량이 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살이 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물로 드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평생 하고 있는데 이 붓기가 안 빠지는 이유가 있군요. 쪼르륵 내려가서 식욕은 계속 당겨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고요. 이제 음료수 대신에 오늘 함께하는 건강수로 좀 챙겨보시면 건강도 더 좋아지시고 살도 조금 빠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는 내 건강 상태에 맞게 건강 고민에 맞는 건강수들을 하나씩 좀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걸 한번 드셔보세요. 고혈압이 걱정이신 분들은 양파수와 메밀수를 한번 드셔보세요. 배 교수님. 네, 양파 중에서도 많이들 아시죠? 양파 껍질에 퀘스틴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는 혈관 내벽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혈액 인고를 막아서요. 혈관 내벽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서 어떤 혈압이라든지 동맥과 같은 증상 자체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질이 찬 이 메밀 같은 경우에는요. 누틴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배 선생님, 제가 이게 아무리 추워도 이 열이 많아가지고 벽에 붙어 자거든요, 겨울에도. 근데 예. 혈압도 약간 있고요. 근데 저한테는 제 체질에는 양파수가 난지 메밀수가 난지 요거 좀 가르쳐 주시면 골라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열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열이 많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아마 땀도 조금 나실 것 같은데. 잘 나죠, 땀? 예. 이럴 때는 이제 성질이 서늘한 메밀이 조금 더 몸에 낫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메밀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대변이 조금 힘들어지신다든지 소변을 좀 자주 보러 가실 경우 이럴 때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양파수 같은 경우는 원래 성질이 좀 따뜻하고 맛이 좀 맵기 때문에 열이 많으신 분보다는 성질이 좀 차고 속이 좀 냉하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양파수는 아직 마셔본 적이 없는데 메밀수는 이제 마셔보니까 고소해가지고 뭐 먹기에도 부담이 없고 맛이 잘 넘어갈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가요, 교수님? 네, 사실 물이 아무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목마를 때 아니면 물이 참 맛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드시는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이제 이럴 때 양파수나 메밀수를 드시면은 물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항상 너무 진하게 우려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게 또 우리 몸에서 대사를 시키는데 콩팥이라던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연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이런 물들을 드시면 혈압이 과연 떨어질까가 사실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평상시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물을 꼬박꼬박 챙겨서 드시는 분들은 더 드신다고 해서 혈압이 막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평상시에 이용식님 같이 이렇게 뭐 카페인 음료 굉장히 많이 드시고 당분 음료 많이 드시던 분이 확 바꿔서 드시면은 분명히 혈압 강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 양파수, 메밀수 추천해드렸는데 그것만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적절하게 양 조절해서 드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우엉수하고 구기자수를 한번 드셔보래요. 우엉이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은요. 천연 인슐린 성분인 이눌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구기자 같은 경우는 베타인이라든지 루틴 성분이 혈당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를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물을 드신다고 해서 혈당이 확 내려가시는 건 아니에요. 평소 건강 관리를 통하시고 또 의사 선생님하고 자기 당뇨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체질적으로 봤을 때는 열이 많은 소양인들이 이 당뇨에 걸리기 좀 쉽거든요. 이런 식품으로 확인되어 있으니까 몸이 좀 약하고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이런 소음인들한테는 좀 권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건강 고민별로 저희가 도움이 되는 건강수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네. 이렇게 추천만 해드리면 안 되죠. 저희가 네. 직접 만드는 네.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으로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파수 어떻게 네. 만드는지 배워볼게요. 한동안 양파 껍질 이용해서 양파 껍질수 많이들 드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드셔보시면은 좀 약간 쓴맛도 있고 네. 별로 이렇게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양파 껍질에다가 양파 말랭이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차를 끓일 거거든요. 네. 아니, 잠깐만. 양파 말랭이라고 했나요? 네. 저는 무말랭이는 들어봤어도 양파 말랭이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 친구가 바로 양파 말랭이입니까? 네네네. 이 친구가 바로. 예, 그렇죠. 그래서 양파 말랭이 이렇게 하시면은 양파의 아린 맛은 조금 이제 날아가고요. 그리고 영양이 좀 응축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네. 양파를
깨끗하게 이제 껍질 벗겨서 씻으셔가지고 이렇게 한 8등분 정도 그냥 손가락 굵기만하게 이렇게 네. 이제 자르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채반에 넣으셔서 좀 공기가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다가 말리시면 돼요. 한 그럼 얼마 이제 정도 말리면 좋을까요? 뭐 집집마다 이제 약간 기온에 따라 틀리긴 한데 한 일주일 정도 말리시면 일주일. 예, 이게 이제 약간 꼬들꼬들해지고 네. 그리고 수분이 날아가면서 색깔이 약간 노래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변하거든요. 매운맛도 네. 약간 날아가는데. 날아가죠. 그래서 어허. 드시기에 껍질만 끓여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어디 한번 네. 맛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양파 네. 말랭인데 네. 그냥 양파는 맵단 말이에요. 네. 매운맛이 조금 많이 매운맛은 날아갔어요? 있을 거예요. 아직 있어요. 양파는 맵죠. 양파는 양파니까요. 양파는 양파예요. 예. 야, 그리고 계속해서 네, 그래서 이제 양파를 네, 말리기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양파 껍질 제가 말려왔는데요. 네, 네. 그 양파 구입해서 보시면 이렇게 한쪽이 약간 거무스름한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 부분을 아예 벗겨내시고 아. 깨끗한 부분을 깨끗하게 이제 벗겨내신 다음에 네. 요걸 이제 말리시는데 네. 벗긴 다음에 세척을 하시는 것보다는 양파 상태에서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부드러운 스폰지로 깨끗하게 닦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시면 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많지 않아서 쉽게 말리실 수 금방 있어요. 마르는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양파수 한번 끓여볼까요? 네, 그래서 끓여보세요. 말린 양파와 양파 껍질이 그래서 여기 물은 있는데요. 이제 보통 한 2리터 정도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번 끓이실 때 양파 말린 거 1개 분량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줌 정도 넣으시면 한줌 될 것 정도. 같아요. 네. 그리고 껍질은 한 2-3개 정도 이제 말린 분량 이렇게 해서 이제 넣으셔가지고 차를 끓이시는데 어떤 차든지 끓이시는 요령들이 이거 이렇게 뚜껑 오픈해서 열고 끓이지 마시고 뚜껑을 닫고 끓이시는 게 훨씬 더 단시간에 잘 끓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자, 끓고 있는 데로 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네. 뚜껑 열어보니까 이제 아우, 잘 끓고 있죠. 네. 그래서 요거 뭐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요. 네. 병에 담아놓고 차갑게 드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이제 미리 끓여온 거. 네, 미리 드셔보실까요? 끓이신 네. 양파수를 저희가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이 잘 우러났어요. 네. 그렇죠? 요렇게 하여튼 이거는 직접 시음을 해봐야 네. 이 맛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죠. 양파 말랭이, 네. 네. 양파 껍질도 들어가 있고. 차. 예. 매운맛은 싹 사라졌어요. 어. 결명차, 보리차처럼 부드러운 맛으로 그냥 넘길 수가 있어요. 네. 이거 그냥 주면은 양파 껍질 차라는 걸 모를 정도예요. 모를 정도로? 야, 희한하네. 아, 네. 얼마나 고소하냐면 그 네. 양파 튀김 있잖아요. 네, 네. 그 특유의 고소한 맛이 그쵸, 나네요. 약간 달달한 맛도 있고. 매운맛은 네, 싹 날아가고 맞아요. 구수한 네. 맛이 살아있어요. 드시다 남은 네. 거는 육수처럼 네. 국찌개 끓이실 때 국물로도 활용하셔도 활용할 수 됩니다. 있겠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좀 식혀서 오셨는데 네. 이렇게 식혀놓으면 냉장고에서 한 얼마 정도 보관이 될까요? 냉장고 넣었다고 네. 너무 믿고 계시면 안 되고요. 한 3일 안에 드시는 네. 게 좋고요. 상하면 약간 색깔이 탁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은 뭐 길게 드신다 하시더라도 3-4일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냉장 보관으로는 3-4일 정도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배 교수님 그 저런 것들을 만들면 좀 따뜻하게 먹어야지 흡수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차게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런 차를 아예 좀 주의하셔야 될 분도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양파 껍질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신장 환자, 만성 콩팥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칼륨 자체를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파 껍질에 많은 칼륨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좀 덜게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수술하기 전에도 양파 껍질이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예. 안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먹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질이 좀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한 것을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좀 차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물로 드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옅게 끓이셔가지고 차게 해서 드셔도 크게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저희가 이제 고혈압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파수 만드는 법 네. 배워봤고요. 이어서 이제 당뇨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구기자수 만드는 법 네. 한번 배워볼게요. 근데 네. 저는 구기자를 일단 처음 봤어요. 네. 이렇게 생겼군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네. 마트에 가셔도 네. 대형마트에서도 이렇게 구기자 말린 거 다 네.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그냥 끓여서 드시는데 네. 조금 더 맛있게 이제 네. 드시려면 네. 요거를 이제 제가 지금 네. 옆에서 이제 한번 일단 구기자는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예, 구겨져 있는 거 잘 구겨진 거 고르면 될까요? 보통 이제 보시면 오래되면 색깔이 좀 약간 어두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예. 좀 색깔이 밝고 선명한 거 어. 그런 거 하시고 네. 제가 여러 번 구입해 보니까 중국산
일반보다 국산이 좀 크기가 고르고 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즘은 국산 원산지 표기 다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기 잘 표기된 거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그럼- 말이죠. 네. 이 구기자 네. 그냥 찬물에 넣고 끓이면 구기자차가 되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기 보니까 프라이팬에다가 네. 네, 제가 어떻게 이제 볶는 것 같은 은근하게 느낌이에요? 지금 볶아. 예, 이렇게 해서 왜 볶죠? 네. 그래서 이제 은근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볶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예. 바로 끓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볶아서 하시면 예. 약간 구수한 맛이라 그러죠. 좀 더 이제 맛난 맛이 이제 증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진 거 준비를 하시고 네. 보통 이제 한 번 끓이실 때 너무 많이 하시면 좀 진해서 드시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대략 한 줌 정도.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국자 하나 정도 네. 예, 해서 이제 준비하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 보통 네. 이게 뭐예요? 이거 돼지 감자거든요. 뭐라고요? 무슨 감자? 돼지 감자?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이제 네. 돼지 감자 네. 말린 것도 다 판매를 해요. 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넣으시는데 네. 한 번 끓이실 때 물 2리터 정도 하시면 네. 구기자를 대략 한 20g 정도 네. 이제 한 줌 하시고 네. 요거는 대략 한 4-5개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구기자만 넣을 때보다 이 돼지간장을 같이 넣으면 어떤 게 더 좋나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혈당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네, 네. 요거 돼지 감자 대신에 요즘 또 많이 드시는 우엉 넣고 같이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엉은 같이 덮어서 넣어도 아니요, 괜찮죠? 같이 잘 말려진 건 그냥 그러네. 같이 그렇구나. 시키는 끓여서. 대로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대로 옆에 제가 또 이제 보면은 가보겠습니다. 끓었더니 구기자 주름이 다 펴지고 굉장히 크기가 커졌죠. 네. 구기자가 통통해졌네요. 네, 예. 네. 달콤한 냄새가.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예. 이제 따라 볼게요. 네, 미리 시킨 거를 네. 일단 이렇게 따라보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 끓이실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좀 약간 진할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네. 연하게 먹겠다, 진하게 먹겠다에 따라서 대략 끓이시는 시간은 찬물부터 시간 재지 마시고 끓어올랐을 때부터 시간 재셔갖고 네, 대략 네. 한 2-30분 정도. 달다. 그 정도면 예. 이거 진짜 달콤한 맛이 네, 나는데. 구기자가 말이에요? 약간 단맛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런 차들은 근데 질환이 꼭 없으시더라도 겨울에 추울 때 좀 후후 불어가면서 구수하게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박 교수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의할 점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차 중에서 공유로 만든 차, 뭐 옥수수차, 집에 보리차 이런 차들은 사실은 편안하게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도 그게 한약재로 사용되는 것들을요, 즙이나 청이나 너무 진하게 우려서 드시게 되면은요, 또 우리 몸에서 해독하고 대사시키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물을 드시듯이 하루에 6-7컵 드시면 안 되고요. 그래요? 차를 드시듯이 하루에 한두 컵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건강수를 소개를 하면 드시고 계시던 당뇨약을 확 줄이시거나 그냥 끊으시면서 건강수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는데 네. 절대로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시고 계시는 약은 계속 드시고 건강수도 같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건강수가 치료약은 아니라는 거, 약 대신 드시면 안 그럼요, 된다는 그럼요. 점 강조해 예.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고민별 건강 추천 건강수 한번 살펴볼게요. 소화 불량에는요, 생강수 그리고 진피수를 마셔라. 어떤 도움이 될까요? 생강 같은 경우에는요, 공자가 자주 즐겨 먹었던 장소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논어에서 공자가 생강 먹는 것을 게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요, 위액이라든지 위산분비를 촉진시키고 또 구역질이라고 하는 증상을 완화시켜주고요, 장의 연동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복부가 팽만하고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성질이 좀 따뜻하기 때문에요, 몸이 좀 차신 분들한테 조금 더 낫겠고요. 또 진피 같은 경우는 식욕을 증진시키고 구역질을 감소시켜주며 기운을 잘 돌게 하기 때문에 토하거나 설사하는 증상을 완화시켜주죠. 다만 이제 진피는 귤 껍질을 말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요, 농약이라든지 또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만든 피막지 같은 것이 잘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잘 말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요즘 뭐 이제 귤철이잖아요. 겨울에 귤 알맹이만 드시지 마시고 좀 알뜰하게 껍질까지 활용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는 나만의 건강수로 건강을 좀 챙겨오고 계신 분의 사례를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유, 안녕하세요. 건강수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혜성 씨. 때마침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된장찌개에 넣는 물이 특별해 보이네요. 이 건강물이 저의 건강 비법이에요. 음식 만들 때도 꼭 이 물로다가 활용하고 있어요. 이혜성 씨의 건강수 재료는 우엉, 표고버섯, 다시마, 무, 양파, 연근, 북어입니다. 먼저 모든 재료들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적당한 크기로 썰어 준비하고요. 썰어둔 재료를 냄비에 물과 함께 넣어서 푹 고아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여러 재료를 넣어 만든 건강수, 맛은 어떨까요? 맛이 그 옛날 어렸을 때 먹던 숭늉맛처럼 구수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재료가 들어서 그런지 아주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다 넣어서 끓여서 하루에 6잔 정도는 먹어요. 건강수를 마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는데요. 7년 전 어느 순간부터 숨을 내쉴 때마다 폐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 병원을 찾은 결과 폐암 3기였습니다. 예, 병원에서 약을 먹으라는 대로 잘 챙겨서 먹는데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물부터 바꿔보자 해가지고 국이나 찌개와 같은 음식에도 건강수를 활용하며 이젠 이혜성 씨의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됐고요. 물 대신 건강수를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데요. 건강물을 마시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음식에 넣어 먹으면 감칠맛도 나고 좋아요. 모두들 건강에 맞는 건강물을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부지런하게 건강 그러니까요. 챙겨 드시고 네. 계십니다. 보니까요, 뭐 많이 들어가요. 뭐 다시마도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한 대 놓고 달여서 그 물을 달여서 드시는 게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교수님? 일단 재료 자체가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뭐 표고버섯이라든지 다시마 이런 걸 활용해 보시는 것 같거든요. 표고버섯은 레티난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요. 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좀 되기는 하고요. 또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나 펙틴산 같은 경우도 발암 원인 물질을 흡착해서 암 발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뭐 연근이라든지 우엉 같은 것도 넣으시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장의 운동을 좀 증가시켜서 높은 물을 배출시키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는 있긴 한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진하게 달여서 드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약에 대한 거하고 상승작용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분은 좀 건강해지실 수 있겠지만 모든 분들한테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신의 체질이라든지 건강 상태 또 지금 담당하시고 있는 주치의하고 반드시 상의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주의사항 주셨지만 세상에 만병통치약, 건강수, 뭐 만병의 물, 신비의 물 이런 거는 없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약도 네. 잘 드시고 식이요법도 잘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거기다가 정성으로 달인 건강수를 챙겨 드시니까 이게 좀 많이 좋아지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제안하는 물 건강법 계속해서 넘어가 볼게요. 정말 이렇게 좋은 물이지만 과하게 드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얼만큼 드시면 좋을까요? 내 몸이 원하는 만큼 마셔라. 원하는 만큼. 저는 이제 공식으로 물은 하루 8잔 이렇게 외우고는 있는데 원하는 만큼 얼마 정도일까요? 사실 그 사람의 체구,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나이에 따라서 또는 먹는 양에 따라서 물 필요량은 다 달라집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보통 성인 남자의 경우는 하루 물이 2.3리터, 여자의 경우는 1.8리터, 그다음에 유아의 경우는 1.2리터, 더 작은 영아의 경우는 0.8리터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다 물로 마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국이나 탕이 아니라도 밥에도 물이 들어있고 나물 반찬에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과일 드시면 과일의 한 80% 내지 90%는 다 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물이 하루에 0.5리터에서 0.8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대략 평균적으로 한 1.5리터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물로 드셔주시면 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만큼 마셔라. 내가 금년에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애매한 얘기 같은데요. 내가 내 몸이 얼마큼 원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나요? 네, 우리 몸의 60 내지 70% 정도는 물입니다. 물인데 이 중에서 1, 2%만 부족해도 막 우리는 목이 마르고 막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집중도 잘 안 돼요. 예. 그러면 벌써 내 몸에 물이
1% 내지 2%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물을 드시는 것보다 나타나기 전에 물을 드셔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몸은 되게 보상을 잘하기 때문에 한 3, 4% 빠지는 것까지는 잘 견딥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많이 빠져서 5% 내지 10% 정도 빠지시면요, 막 혈압도 떨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요. 15%가 빠지게 되면은 사실은 사망의 위험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물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예. 그것이 바로 화장실 가셔서 소변색을 한번 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소변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진짜 소변은 아니고 이제 소변 색깔의 샘플인데 교수님, 근데 어느 게 건강에 더 좋은 거예요? 보통은 약간 노르스름? 약간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이 중에서 정상 소변이 어떤 것 같으세요? 맑은 왠지 맑은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가운데 있는 색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가운데 있는 이렇게 옅은 노란 색깔이 정상 소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몸 안에 있는 물 자체가 너무 많아서 수분 섭취량이 과다됐던 것은 이렇게 투명한 형태 색깔로 변한다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렇게 짙은 노란색 같은 경우는 탈수라든지 몸에 열이 있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소변 자체가 농축돼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갈증이 느끼신다든지 어떤 몸 자체에 수분 자체가 많이 빠져나갔다고 했을 때는 소변색을 통해서도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수분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직접적으로 가장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소변색이고요. 그 외에도 내가 이제 만성 탈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증상이 있다고요. 네. 급성으로 몸에서 물이 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목마름, 어지러움, 혈압 떨어짐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요. 만성적으로 계속 물이 항상 부족한 분들은 그런 특별한 증상이 없으세요. 굉장히 애매한 증상들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료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피로하다거나 그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핑 돌고 어지러운 느낌이 있으신 분,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항상 변비가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짜증이 막 나고 초조하고 우울한 마음이 좀 불안한 상태인 거죠.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나 얼굴이나 코가 자꾸 이유 없이 빨개지는 분들, 그리고 움직일 때 관절이 약간 뻣뻣한 느낌이 들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뱃살이 자꾸 늘어나신 분들은 사실 여기서 증상 중에서 2-3가지 이상 있으신 분들은 물을 조금 먼저 더 많이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런 증상들이 이제 묶어놓고 보면은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피곤해, 약간 이런 증상인데 그럴 때 보양식부터 찾을 게 아니라 내가 물이 좀 부족한가? 이것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뱃살을 듭니다. 거기서 감이 딱 오네요. 뱃살이 늘어나다 예. 이유 없이 자꾸 식욕이 당긴다. 이거 문제가 있네. 선생님도 좀 부족하지 않나 좀 따져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물 물을 먹어야겠습니다. 잘 챙겨 드시고요. 물을 이제 얼만큼 마셔야 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 몸이 원하는 만큼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또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만큼 마셔라. 커피, 녹차, 술을 마셨다면 물을 2배 더 마셔라라고 합니다. 이제 커피 드시고 곧장 정말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 드시는 분 있으실 거고요. 과음하시고 남편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아주 벌컥벌컥 드시는 거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커피라던가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술 그리고 술들은 사실은 한 잔을 마시게 되면요. 그만큼 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양의 물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드신 것보다 한 2배 정도 물 보충을 더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당뇨약을 먹는 분들은 그 물을 갖다가 신경 써서 마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 약하고 물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뇨가 혈당 조절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왜 화장실 자주 가신다는 거 3다 증상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당이 소변으로 나가면서 물을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탈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론 혈당 조절을 먼저 잘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물을 조금 잘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요즘에 새로 나온 당뇨병 치료제 중에서 혈액에 남아도는 혈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SGLT 억제제라는 약물인데요. 이 약을 드시면은 이 약 자체가 혈액에 있는 당분을 소변으로 가지고 나가면서 또 물을 좀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실 수 있어서 이 약을 드시는 분은 아침 저녁으로 1-2잔씩 물을 조금 더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요로감염이 있거나 방광염 같은 게 요로에 염증이 있어서 치료 중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염증 물질이 빨리빨리 소변으로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 중일 때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만성 변비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변비약 중에서 섬유소가 들어있는 변비약을 드시는 분들은 좀 물을 같이 드셔야 섬유소가 빵빵하게 불어서 변의 양을 많게 하기 때문에
때문에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드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물을 신경 써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로 물을 좀 충분히 드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과하게 드시면은 안 된다는 거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요, 배 교수님, 물을 좀 많이 충분히 드실 분과 주의해서 좀 조절해서 드셔야 될 분들을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했으니까 여기 한번 보실게요. 보면 앞서서는 이제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여기는 이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될 분 같은 경우는 피로가 많으신 분들 있죠. 피로가 많으신 경우 물만 잘 챙겨 드셔도 이 만성 피로를 조금 해소할 수 있겠고요. 관절이라든지 변비가 심하다든지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도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면 충분히 이런 증상들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분 섭취량이 더 많이 되셔야지만 보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이신 분들도 물 자체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고 반면에 물을 조금 적게 드셔야 될 분이 있으신데 대부분 몸이 좀 차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기가 약하실 수 있고요. 평소에 내가 기운이 너무 없어 이런 말을 좀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분 섭취량이 많지 않으실 수 있고 더군다나 나이가 좀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수분 섭취량이 좀 줄어들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방광이나 신장, 또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 수분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겨울철 건강수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자, 대전에서 최미자 씨가요. 미세먼지 해독에는 특별히 어떤 건강수가 도움이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배 교수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맹문동이라고 하는 물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지가 많을 때는 우리 호흡기가 건조해지고 약해지면서 기침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맹문도수 같은 경우는 폐를 부드럽게 하고 우리 몸에 있는 진액을 보충해주면서 몸속에 있는 먼지 같은 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맹문동을 한번 달아드시는 것을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나이에게는 또 어떤 물이 더 좋을까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 고민별로 도움이 되는 건강수 몇 가지 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 건강에 맞는 맞춤 건강수 알아볼까요?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서 고군분투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검은 콩수를 추천합니다. 검은 콩은 양질의 단백질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은 검은 콩을 마른 팬에 익을 때까지 볶아주고 냄비에 콩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 10분 정도 끓인 뒤 우러나온 콩물을 컵에 따라주기만 하면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에 효과 만점인 검은 콩수 완성!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요. 생으로 드시게 되면 콩의 레시틴 성분 때문에 소화장애가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히거나 반드시 볶아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겨울이 되면 더 시린 수족냉증에 좋은 물을 만들어 볼 텐데요. 바로 모가수입니다. 칼륨이나 칼슘,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손발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수족냉증에 모가수가 도움이 됩니다. 먼저 베이킹소다를 뿌려 모가를 깨끗하게 씻은 뒤 식초물에 10분 동안 담가주고 씻은 모가는 얇게 채를 썰어 설탕과 모가를 1:1 비율로 버무려 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용기에 담아 10일 동안 실온 숙성을 해주면 모가청 완성입니다. 완성된 모가청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수족냉증에 좋은 모가수 완성! 역시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모가의 씨에는 독성이 있어서 반드시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변을 농축시키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기와 호흡기 질환에 좋은 물을 알아볼 텐데요. 바로 감립수입니다. 감립은 오렌지와 레몬의 20배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있고 우유의 4배에 해당하는 칼슘이 들어있어서 감기나 호흡기 질환의 예방 그리고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되는 물입니다. 먼저 감잎을 체에 받쳐 씻고 연하게 탄 식초물에 담근 다음 다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불을 끄고 80에서 90도씨의 적당히 뜨거운 물에 감잎을 넣어 2, 3분 정도 우려주면
감기와 호흡기 질환에 좋은 감립수도 완성. 감립수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감립수는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탄닌 성분 때문에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한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 환자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쉽고 간단한 건강별 맞춤 건강수.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새 제가 이게 아침에 좀 시원치가 않은데 변비에는 검정콩수가 좋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고,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죠? 감립차수도 한번 해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밖에도 네. 건강차 재료로 좀 많이 활용하면 좋으신 거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요거 먼저 볼까요? 네, 먼저 간 건강이 고민이거나 기력 부진이 고민인 분들은 이 재료로 건강수 만들어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자, 칡 그리고 둥글레입니다. 칡은 아마 술 드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재료일 것 같아요. 해주성비라고 해서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숙취를 완화시켜주고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음주 전후에 드시게 되면 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둥글레 같은 경우에는요, 황종이라고 하는 약재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식욕부진 증상이 왔을 때 활용해 보시면 기력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는데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식욕을 증진해서 비만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약 10g에서 20g 정도를 달여서 드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칡 둥글레차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칡 둥글레차를 팝니다. 그런데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요거는 모릅니다. 요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요즘은 이제 네.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원산지 표기가 확실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 때 국산인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려서 건조한 식품들은 오래 보관을 하다 보면 역시 또 색깔이 너무 이렇게 진해진다던가 약간 습기를 먹었다던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색깔이 좀 밝으면서 선명한 것들. 예. 그래서 이렇게 건조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뽀송뽀송하게. 하시고. 그게 지금 네, 칡이죠? 칡이에요. 네. 이건 칡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커도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거는 못 드셔보시겠죠? 그냥. 이건 들어가질 않아. 어유 뭉치게 말라. 예, 요거는 이제 차로 끓여서 저희가 네, 마셔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네. 둥글레하고 이제 칡으로 네. 한번 차를 한번 끓여보죠. 예, 그래서 집에서 이제 끓이실 때 보통 물 한 2리터 정도 이렇게 2리터. 예, 냄비에다 준비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칡을 어느 정도 크기에 잘랐는지에 따라 틀리긴 한데 대략 그램을 한 20g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한 줌 정도 이렇게 가볍게 잡는 네, 양 네. 정도 하시면 되고요. 둥글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크기가 다 틀리니까 네. 뭐 어떤 때는 20g이 10개가 되기도 하고 5개가 되기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20g을 넣고 역시 뚜껑을 덮으셔서 네, 그리고 이제 불을 켜신 다음에 뭐 시간을 처음부터 재는 게 아니고 역시 네, 끓기 네. 시작했을 때부터 네. 대략 2-30분 정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미리 끓여놨거든요. 그렇죠. 뭐 칡이나 이제 네. 이런 게 크기가 다 다르니까 네, 네, 네. 그램으로 정확히 좀 달아서 드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드셔보시고 차로 한두 잔 먹겠다 그러면 좀 진해도 되는데 물로 드시기에 너무 진하면 좋지 않으니까 예. 그럴 경우 물량을 조금 늘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좀 이걸, 네, 한번 잔에 부어볼까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예. 끓여서 드시기 좋게 식혀갖고 온 거 네.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여기서 파도가 칩니다. 네. 오늘 좀 건강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닌가 좀 싶은데 제가 과하게는 안 드려야 되는데. 야, 이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네요. 칡과 둥글레 그 구수한 맛. 네. 칡의 향도 우러났어요. 네. 네. 칡만 드시면 좀 약간 쓴맛이 약간 그러니까요. 돌아요. 근데 예. 둥글레 들어가서 굉장히 구수하고 드시기 좋습니다. 덜 써요, 확실히. 맹물로 먹기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얘는 끝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 고민별 추천수 한번 공개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비만이신 분들, 다이어트가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저거 내 재료입니다. 거다. 바로 율무 그리고 파츠로 달인 건강수가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율무 같은 경우에는요, 몸 안에 습이라고 해서 있는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해 줘서 몸을 좀 가볍게 하는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근육이 좀 당기고 땀을 많이 흘리시는 이런 분들한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팥 같은 경우는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 열이 많아서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데 변비가 오신다든지 소변이 잘 안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뇨작용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저게 나한테 가장 지금 급하게 필요한 차입니다. 이게 좀 빨리 좀 부탁합시다.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율무하고 팥을 물에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한번 씻으셔가지고 네, 네. 요거를 마른 팬에다가 볶아주세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구입해서 바로 말라 있는 율무 이렇게 색깔이 하얀색인데요. 예. 이거 이제 은근하게 프라이팬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볶으시면 약간 이렇게 약간 노르스름하게 노리끼리하게. 네, 이렇게 예. 볶아졌죠. 팥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 볶아지면 붉은색에서 약간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진해지네요. 네, 이렇게 예. 진해지죠. 그러면은 물을 한 2리터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요걸 한번 끓이실 때 집에서 국 드시는 크지 않은 국자로 네. 한 국자 정도 분량하시면 되세요. 계량컵으로는 대략 4분의 1컵 뭐 이렇게 작은 볼 있으면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예. 되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국자로 수북하게 말고 이렇게 깎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예. 역시 뚜껑은 덮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불부터 끓이기 시작을 하셔서 팔팔팔 끓으면 불을 오히려 약간 낮추세요. 그래서 중간불에서 약불 사이에서 네네. 요거는 다른 물 끓이시는 거에 비해서 좀 끓이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네네. 대략 1시간 정도. 1시간? 네, 오. 그러면 이제 팥이 바로 부드럽게 한번 볼게요. 예, 무르고 오. 이렇게 야, 먹음직스러운 진하다. 뽀얀 예. 이제 국물이 됐죠. 예, 선생님 한번 네. 먹어볼게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네. 떠보면 완전히 익었어요. 네네 이렇게 불어가지고. 익게 그래서 예. 한번 우려서 드시고 또 다시 한번 우려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참 감사합니다. 네. 참, 맛만 보세요. 예. 네. 요 근래 뵌 분 중에서 제일 네. 고마워요. 맛보겠습니다. 달아요. 그쵸. 예. 네. 어떠세요? 예. 팥 냄새가 팥향이 나면서 구수함을 지나서 달콤한 그런 맛이 나요. 괜찮네요, 이거. 네, 그래서 드시고 여기 이제 남아있는 이제 율무하고 팥은 밥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그냥 건져서 활용을 할수 누룽지처럼 있구나. 그냥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우니까. 네. 나 이거 한번 만져봐요. 붓기가 다 빠졌어요. 그런 느낌. 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팥과 율무 달인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또 있겠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이어트에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 잘 붓고 열이 많고 땀이 많이 나시는 이런 체질한테는 권할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마르고요. 또 변비 같은 증상보다는 이제 설사를 많이 한다든지 몸이 차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물 건강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 이만큼, 그 다음은 어떻게인데요? 3-2-1 습관으로 하루 8번 마셔라. 8번. 이런 습관이 있어요? 하루 8잔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세보시면 아침 식전에,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전 30분 전에 3잔. 그다음에 식후 2시간 이후에 3잔.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시에 1잔, 자기 전에 1잔. 총 이렇게 해서 8잔입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겨울철 탈수 증상도 예방할 수 있고요. 건강하게 물을 드시는 습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배뇨기관이 좀 안 좋으셔서 과민성 방광이 있거나 전립선 비대가 있으신 분 주무시는 시간에서 너무 가까이 뭐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물을 드시게 되면요. 화장실 밤에 한번 갔다 오시고 잠 깨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조금 일찍 더 맞아요. 마지막 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운동을 하실 때 항상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좀 문제가 돼서 네. 나중에 또 물 많이 드셔서 출렁거려서 운동 못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맞아. 운동이 굉장히 땀이 나는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운동 시간이 길어질 때는 물을 사이사이 드시는 게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가벼운 운동에서는 처음과 끝에만 좀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자, 물 똑똑하게 마시는 방법, 핵심 비법 하나 더 알아볼게요. 자, 바로 이렇게 마시면 좋다고 하는데요. 벌컥벌컥 말고 꼭꼭 씹듯 마셔라라고 합니다. 갈증이 나신다고 하면 우리 물을 찾게 될 때 막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 자체가 위로 들어가서 위는 이제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면 소화에 좀 부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양이 들어왔을 때 급하게 체할 수도 있는데 이 증상 자체가 완화가 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안에 머물고 계셔서 조금 꼭꼭 음식처럼 씹으셨다가 이렇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섭취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것처럼 급히 먹는 물도 체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밖에도 물 드시는 습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오셨는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 없이는 밥이 안 넘어가. 식사 중에 짬짬이 물 한 잔.
이거 어때요, 선생님? 예, 이제 나이가 드시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과민성 방광으로 약을 드시게 되면 또 그 약 자체가 침 분비량이 줍니다. 그래서 목 넘김이 되게 불편하셔서 사이에 물을 좀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사실 드시는 양이 뭐 한 잔 이내면 괜찮은데 두세 잔 드시게 되시면은요. 나중에 소화액도 효소도 굉장히 우리가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 불량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식사 중에 드시는 물은 한 잔 이내가 좋습니다. 네. 저는 또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이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 많던데요. 저도 이렇습니다. 밥맛이 없을 때 물에 밥 말아 먹기. 이건 어떤가요? 네, 그러면 이제 씹지 않고 정말 후루룩 삼키게 되셔서 먹는 속도가 정말 빨라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보통 소화가 위안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입안에서 시작합니다. 치아로 꼭꼭 씹고 그다음에 침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대충 예비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위로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소화가 하나도 없이 곧장 위로 내려가면 위가 엄청나게 큰 부담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젓가락 없이 식사하십니다. 숟가락으로만. 맞아요. 그럼 반찬 안 드신다는 얘기거든요. 장기적으로 이런 습관이 갖고 있으면 영양 불량의 위험도 있습니다. 예, 어머니들 진짜 혼자 드신다고 저렇게 후루룩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네. 세 번째 습관에 대한 궁금증은 이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물 대신 탄산수를 마신다. 요즘 많이들 그러거든요. 네. 아이고, 그거 당연하지요. 네. 저는 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소화가 안 되고 얹혔다 생각하면 탄산수, 톡 쏘는 것만 마셔주면 그냥 쫙 내려가는 거야. 우리 집 대대로 그게 사이다가 항상 있어요. 어머니도 그렇고요. 그래서 탄산수라고 하는 것이 소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직접적으로 소화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탄산음료 드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당성분도 상당히 많고 첨가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건강수로 겨울철 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선생님들 당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날씨가 이번 주부터 갑자기 추워져서 너무 바깥에 안 나가실까 봐 걱정입니다. 집안에서 사실 정말 TV 보시면서라도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시면서 건강 유지하시고요. 사이사이 물 드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선생님. 네, 요즘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물 끓여 드시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본인에게 맞는 좋은 재료를 갖고 몸에 좋은 건강수 드시고 건강한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 예, 음식은 과요불급이라고 해서 적게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물 같은 경우는 갈증이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몸 상태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오늘 보신 방송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건강한 수분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똑똑한 물 섭취로 겨울철 건강 꼭 챙기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